아니 이거 발기 안 된다고 고혈압약 안 드시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건 뭐 자기 수명 깎아서 세우는 거죠. 최하,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 내과 최원장의 최원장입니다. 아나운서 박가령입니다. 비뇨기과 전문의 남영종입니다. 고혈압에 대해서 오늘 얘기해 볼까 합니다. 혈관을 막는 제가 3대 질환이라고 하면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이렇게 3대 질환이거든요. 거기에 저는 4대 질환 얘기합니다. 혈관까지 하면 혈관이 아주 골고루 잘 막힐 수가 있습니다. 절대 이제 이 질병 중에 한 가지라도 있는 분은 흡연은 무조건 안 하시는. 그 다음에 이 중에 두 가지가 있으면 문제가 이게 그러면은 고혈압과 당뇨가 있다. 그러면 위험 요소가 두 개니까 위험성이 2배로 되겠구나가 아니에요. 이게 제곱으로 올라가요. 아, 이게 내가 한 2가지의 위험성이 있다? 그러면 절대 노답. 고혈압은 종류도 많고 할 얘기도 좀 많아요. 근데 이번에 고혈압 얘기를 시작한 이유는 너무너무 필요한 건데 너도 나도 고혈압 주변에 이제 연세가 드시 많으니까 네. 약 안 먹는데도 뭐 별 이상이 없던데 라고 하시면서 위험성 있게 고혈압약을 안 드시는 분들이 좀 많아서, 그리고 또 이번에 가이드라인도 바뀌었어요. 유럽 가이드라인이 2023년도에 개정이 됐는데 한국은 작년에 개정이 됐어요. 미국 고혈압계 기준과 유럽 기준과 또 한국의 기준이 있죠. 이 세 개에서 균형을 좀 맞춰야 되는데 일반 우리 환자분들이 좀 이해하기 쉽게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저희 나라 고혈압 기준은 2010년도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게 모태가 된 게 유럽의 고혈압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유럽은 조금 복지 국가들이잖아요. 그래서 나라에서 혈압약 값을 대주고 검사비를 대주는 뭐 이런 나라가 유럽이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다 비용을 내고 하는 나라인 것이 조금 좀 특징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나중에 본질을 좀 봐야 되는데 2010년도에는 우리나라가 복지국가들을 카피를 해서 갔는데 기준이 좀 높아요. 예, 미국은 조금 더 스트릭트하게 낮추는 게 목표고, 왜냐하면 심근경색 뇌졸중 환자들이 많은 나라고, 그리고 또 과학적으로 연구를 해보면 10,000명 대상으로 130 이하랑 그 다음에 130 이상을 비교를 해봤어요. 아주 스트릭트하게 낮추는 군이 훨씬 더 심내혈관 질환이 작게 나온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2015년도에. 그래서 2017년도의 가이드라인은 굉장히 좀 낮은 혈압으로 뭐 120 이하면 좋겠다 뭐 이렇게 가이드라인이 잡혔는데, 이제 유럽 기준은 아직도 이제 130, 40이죠. 이제 연령대에 따라서 너무 노인들은 더 낮추면은 저혈압, 이완기 혈압도 너무 낮아지니까 140대를 잡고 있고, 그 다음에 일반 조금 본태성 고혈압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130 정도를 타겟으로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미국은 120까지가 목표니까 이제 10 정도의 차이는 꽤 크거든요. 예, 왜냐면은 혈압이 120 미만인 사람, 그러니까 115를 기준으로 할게요. 115인 사람과 115와 130은 사망률이 2배가 차이 나요. 그리고 150과 130은 사망률이 115에 비해서 사망률이 4배, 6배가 올라가요. 그래서 거의 제곱으로 올라가거든요. 일단은 혈압은 낮을수록 심혈관 질환이 적게 나오는 거는 확실합니다. 여기에서 이번 2023년도 유럽 가이드라인에는 하한선을 뒀어요. 얼마냐면 120에 70 밑으로는 안 떨어지는 게 좋겠는데 라고 하한선을 뒀어요. 좀 어지러워하시고 불편하시는 노인성 고혈압 환자들은 140 정도에 맞추는 게 적당하고, 유럽 가이드라인은 그래요. 그리고 견딜 수 있으면 130까지 낮춰보는 게 어떻겠니? 라고 권고사항이 있습니다. 이제 기준은 130 내외까지는 괜찮을 것 같고요. 젊은 분들은 좀 더 낮추는 게 어떨까 싶어요. 저혈압으로 쓰러지는 것도 밸런스를 잘 잡을 수가 있고, 이게 고혈압이 무서운 게 뭐냐면 오랜 기간 아프잖아요. 근데 증상은 없어요. 네, 겁이 없어지죠. 근데 혈전이라는 게 계속 생기니까 오래 앓으면 위험한 질병이기 때문에 젊은 분들은 유병 기간이 기니까 조금 더 스트릭트하게 낮춰서 가는 게 어떨까라는 개인적인 의견도 있습니다. 저는 정말로 저희 가장 가까운 친구, 가족 중에 한 명이 갑자기 쓰러진 경우가 있었거든요. 굉장히 무섭더라고요. 혈전이 생기는 질병이다 보니까 혈압이 그냥 압력으로 혈관을 때리는 거예요. 자꾸 때리다 보면 이 벽도 튼튼해 보이지만 매일 그냥 이렇게 때리는 거를 10년 하면 이거 뚫리거든요. 똑같아요, 혈관도. 그래서 이게 소리 없는 살인마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보통 겁이 없는데 굉장히 무서워해야 되는 질병입니다. 안 아파서 안 가는 경우도 많고 좀 불편해도 안 가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그런 경우에 이렇게 혈압 측정기 병원에 있는 걸로 해봤는데 내가 높더라, 또 갔는데 또 높더라, 그런데 그냥 계세요. 어르신들은 사무실이나 병원에서 측정을 했을 때 150이 되면 그때는 상담을 받으시고 치료를 하시는 게 좋고, 좀 젊은 분들은 조금 더 낮은 혈압에서도 관리를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저염식, 운동, 그 다음에 체중 감량 한 달에 한 1, 2kg 정도만 가지고도 혈압이 150이던 분이 한 달 뒤에 120, 30은 충분히 되세요. 그러면 이게 130 정도를 잘 유지할 수 있으면 약을 먹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130 이하가 사실 목표가 되면 좋을 것 같은데, 사망 위험도 통계를 보면, 또 유럽 가이드라인을 모태로 삼은 한국 가이드라인을 보면
조금 더 느슨하게 적용되기는 해요. 이제 심혈관 질환이 많은 미국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연구 결과가 130 이상은 사망률이 2배까지 오르기 때문에 가이드라인을 보고 좀 더 낮추는 편입니다. 그러면 이런 분들은요, 어떨 때는 굉장히 높았다가 또 어떨 땐 정상으로 나왔다가 이런 분들 있잖아요. 대형 고혈압이라는 개념인데 배기 고혈압은 들어보셨죠? 이제 의사 가운만 보면 또는 병원에 오면 혈압이 오르신 분이 있고 긴장성 고혈압이라고 해서 찾기를 건널 때 누구랑 협상을 할 때 직장에서 발표를 할 때 혈압이 막 180 올라가는 분도 있대요. 직장에 혈압계가 있는 데서. 그래서 이거 긴장성 고혈압을 그러면 치료를 해야 되느냐라는 질문을 또 의사들이 가졌겠죠. 환자분들도 가지시고. 네. 그래서 이게 긴 세월을 보면 혈압이 높으면은 목표 장기 손상이라는 게 있어요. 타겟 organ damage라고 하는데 이게 제일 흔하게 손상되는 거는 여러 얇은 혈관들, 뇌혈관, 심장혈관 뭐 이런 것들도 있고 그래서 결국엔 심장이 안 좋아지겠죠. 그 다음에 혈관성 치매도 생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제일 흔한 게 사실은 콩팥이 문제가 되죠. 무서운 질병이라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신장 투석하시는 투석실에 가보면 한 10명 중에 반은 당뇨 환자, 반은 고혈압 환자예요. 또는 두 가지 다 갖고 계신 분들. 그래서 이제 혈관 덩어리인 신장이 높은 압력으로 손상이 되는 걸 좀 막아야 되기 때문에 신장이 조금이라도 안 좋은데 혈압이 있으시다. 그러면은 신장이 안 좋아진 이유도 고혈압 때문일 가능성도 높고 그래서 혈압은 적극적으로 증상이 당연히 없거든요. 두통으로 인해서 와서 나 혈압약 주세요 하는 분들이 있긴 한데 사실은 고혈압이 있다고 두통 있는 경우는 거의 극히 드물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계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을까요? 대부분은 혈압 측정이 제대로 안 돼서 그래요. 혈압을 잴 때 그냥 기본적인 것만 몇 개 알려드릴게요. 배에 압력을 주면 혈압이 올라가요. 그래서 배가 나오신 분들이 혈압이 좀 더 높은 이유는 이게 우리가 혈압계가 키가 좀 크시면서 배가 눌려지면서 고갑이 올라가서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배가 안 눌리도록 이제 편안한 자세로 앉으시고 오른팔을 주로 하는데 오른팔을 자동 혈압계에 넣으시고 2, 3분 정도 쉬는 거 추천드립니다. 혈압 측정하는 시간대도 중요해요. 저는 환자분한테 설명을 드릴 때 오전에 한번 재시고 저녁에 한번 재시는데 여유 되시면 1분 쉬었다가 오전에 2번, 저녁에 2번 정도 재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좀 애매할 때는 한 3번까지 1분 간격으로 재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리고 이 혈압계를 고정을 시켜 놓는 게 좋아요. 누워서 잴 때 혈압과 앉아서 재는 혈압은 완전히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릴렉스 하면서 누워가지고 병원에 입원해서 혈압을 재시면 다 낮게 나와요. 비슷한 시간대 매일 재시는 게 중요한데 저는 이제 저희 환자분들이 이제 보신다면 병원에 오시기 일주일 전부터 오전과 오후에 한 1분 간격으로 오전에 2번 또는 3번, 저녁에 2번 또는 3번 눈 뜨고 1시간 안에 측정하시는 건 별로 정확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1시간 정도 내외로 재시는 게 좋은데 눈 뜨고 바로 재면 우리가 활동을 안 하니까 너무 낮게 나와요. 활동을 하신 다음에 식전에 약을 드시기 전에 측정을 한번 해보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한 번씩 저한테 이제 오시는 환자분들 중에서 혈압약 먹고 나서부터 발기가 안 된다. 연관이 있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종종 있거든요. 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수도 있는데 그래서 실제로 약을 안 드시는 분들도 있어요. 아무래도 이게 발기라는 게 혈행이 모이는 거니까 네. 이게 혈압의 압력이 떨어지면 아무래도 그게 좀 떨어지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약이라고 하면 굉장히 부정적이신 분들 많으세요. 근데 이 맞아요. 약을 안 먹었을 때 오는 그 부작용이 훨씬 많음에도 불구하고 꼭 그렇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득실을 따지지 않아도 되는 약이 있어요. 혈압약, 당뇨약, 고지혈증약. 왜냐하면 사람의 수명을 늘려주는 약이 몇 가지가 없거든요. 혈압약, 당뇨약, 고지혈증약, 항암제 같이 이렇게 좀 몇 달 늘려주는 약이 있죠. 그 외에는 1억짜리 비타민을 드셔도 하루도 더 살진 않아요. 그런데 원장님 고혈압약 복용한다고 해서 또 모든 분들이 그렇지는 않다고 하던데요. 뭐 발기 전혀 지장이 없는 분들이 더 많다고. 대부분은 네. 지장 없으세요. 네. 제가 혈압약을 낮출 수 없어서 비슷한 계열의 다른 약으로 변경을 해드리면 이거는 발기에 괜찮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되게 잘 된다고 이 약 괜찮다고 막 하세요. 근데 심리적인 거라니까요. 사실은 똑같은 약이에요. 네, 똑같은 약. 맞아요. 기립성 저혈압은 사실은 연령대를 구분하지 않고 오고 혈압약을 드시고 안 드시고 상관없이 오기도 해요. 체격이 작은 여성분들이 특히 좀 많으신 분들도 있고 그래서 이게 이완기 혈압도 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수축기 혈압도 중요하죠. 그래서 이 여러 가지를 봐야 돼서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거는 기립성 저혈압이 자주 있다. 근데 기립성 저혈압의 원인이 아주 일부가 고혈압 약제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일어나는 속도나 그다음에 본인의 숙면을 취하는 정도나 그다음에 심장 쪽의 신부전이라든지 다른 질환들 이런 것들을 다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되고 또 어지럼증이 동반되는 분들은 또 다른 이비인후과 영역이나 또 신경과 영역도 같이 보시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어지럼증과 또는 기립성 저혈압과 이런 것들은 구분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분야고 또 24시간 뭐 혈압 측정기라든지 여러 방법으로 측정을 하는데 근데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은 대부분이 혈압약 때문이라고 확신을 갖고 혈압약을 낮춰달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세요. 기립성 저혈압 증상이 있을 때 혈압을 재보시고 이게 진짜로 혈압약 때문에 그런 것 같다 하면 혈압약을 낮춰보는 방법이 있어요. 좀 천천히 일어나시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고 그다음에 특히 여름철에 좀 많으시거든요. 혈관이 확장을 하잖아요. 여름철에는. 그래서 가만히 있어도 혈압이 떨어지는 경우가 좀 있고 하니까 또 수분 섭취도 좀 충분히 하시고 염분 섭취도 막 하셔야 되는 건 아닌데 적당히 하시고 그렇게 좀 관리를 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체중이 갑자기 많이 빠졌다. 여름철에 특히 다이어트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뭐 몇 킬로 빼시고 난 다음에 3킬로 빼면 한 10 정도 떨어지거든요, 혈압이. 그래서 생기는 혈압일 수도 있으니 그런 여러 가지를 한번 같이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무조건 혈압약을 먼저 낮추는 건 답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 고혈압은 음식을 좀 싱겁게 먹어야 된다. 그리고 저혈압은 좀 짜게 먹어라. 뭐 그런 얘기 많이 하던데요. 실제로 그게 효과가 있나요? 이제 저혈압과 고혈압의 원인에 따라서 좀 다르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뭐 좀 짜게 드시면 당연히 그 체내에 있는 체액의 볼륨이 늘어나니까 혈압이 좀 올라갈 수는 있겠죠. 그리고 혈압이 너무 높으신 분들은 저염식을 하는 것도 일부는 도움이 되지만 어쨌든 염분이라는 거는 필수적으로 저희 몸에 있어야 되는 성분이기 때문에 너무 철저하게 저염식을 하시게 되면 또 부작용을 겪으시게 되니까 뭐든지 중도를 지키셔야 됩니다. 오늘 정말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혈압이 좀 높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스스로 진단하지 마시고 꼭 진단 받으시고 약이 필요하다면 뭐 의심하지 마시고 정말 아까 말씀처럼 비타민 드신다 또는 내 건강과 생명을 연장하는 데 도움이 되는 약이다 생각하고 드시는 게 맞는 방법인 것 같아요. 적극적인 치료 꼭 권장드리고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오신다고 무조건 약 드리는 거 아닙니다. 저희 상담 충분히 하고 또 간이랑 콩팥 수치 보고 적절한 약을 저희가 정해 드릴 테니까 일단은 부담 갖지 말고 오시고 꼭 상담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또 유익한 시간이었는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맞습니다. 인사를 구독, 좋아요, 좋아요, 알람 설정 설정. 부탁드려요. 제발.